반갑습니다. 남편 아내 사육 설명서 이병준입니다. 결혼해서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아마 결혼 연차가 20년, 30년 지나는 동안에 정말 이해 못할 황당한 일 또는 당황스러운 일들, 이런 걸 복합적으로 겪어왔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새록새록 오를 겁니다. 이 여성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왜 남편이 남의 편일까? 왜 남편은 남들을 편하게 해주고 있을까? 왜 남편은 남들은 편하게 쓰는데 정작 주인인 나는 편하게 못 쓰고 있을까? 왜 남편은 남의 편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겠습니다. MBC였죠. 사주후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보통 부부들을 참여를 시키고 갈등이 있고 힘든 부부들을 참여시켜서 전문가를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이제 행복한 부부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 기간이 한 4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주후회, 사랑의 자를 써서 사주후회라고 했었죠. 자, 저도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한 중년기 부부, 그러니까 결혼 연차가 22년 정도 되는 부부를 의뢰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몇 번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탐사를 쭉 해보고 부부관계 패턴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이 부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남편의 인지 수준, 그러니까 이 머리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인지력, IQ 부분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편견이 생겼거나 오해가 생겼거나 남녀 차이를 몰랐거나 자라온 개인적 환경에 의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갈등이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인지적 지능, 인지 지능 자체가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는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저보다 탁월한 사람이 상담을 한다면 회복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경우에는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부도 회복은 불가합니다. 회복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단정 짓고 이 부부 케이스는 종료를 하자라고 방송국 쪽에 통보를 했는데, 자, 방송국 쪽에서는 이제 방송 일날 이 부부를 그대로 방영을 해서 보냈습니다. 저를 만났던 장면도 일부는 이렇게 뒷꼭지 찍어서 보낸 적도 있었고요. 또 몇 가지 지침이나 솔루션은 제가 준 게 맞기도 맞았었고, 자, 그런데 이 강원도 쪽에 1박 2일, 2박 3일 어떤 부부 프로그램 캠프를 가서 거기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부가 실루엣을 배경으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이렇게 있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면서 부부가 극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방송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방송이 인과론이 분명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방송이겠지만,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 화딱지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하니까 그건 정말 화딱지가 나죠. 이런 경우 왜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요, 인지적 지능 자체가 낮은 사람들은 이 정신적 수준 자체, 이 내적 지능의 상태, 관계를 다루고 있고 이 부부 화합을 다루는 그런 부분에서 턱없이 얕은 수준에 있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남의 편이 되는 남편의 경우, 내 편이 안 되는 경우, 끝까지 내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 끝까지 외부에서 남의 편으로만 살아가는 경우들은 이 남자의 심리 내적 수준이 영하기에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고착이란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신체는 발육이란 말을 써서 그로스란 단어를 써서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정점에 올랐다가 노화가 돼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를 잘하면 유지를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누구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리 내적인 부분들은 발달이란 말을 쓰고요. development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서의 어떤 수준과 발달 단계 수준이 잘 맞아떨어지면 이 사람은 건강한 어른, 인격적인 어른, 존중받는 어른으로 올라가지만 많은 경우 신체는 올라가는데 정신 내적 수준 자체가 어느 단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굳어버리면 이 단계를 고착이란 말을 씁니다.
흔히 그래서 저는 구분을 이렇게 하는데요. 바깥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생존 지능이란 말을 써서, 그래서 발육에 따라서 생존 지능이 적절하게 잘 발달이 되면 이 사람은 탁월성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고 남들보다 월등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적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전혀 별개 문제라서, 이게 아무리 생존 지능이 뛰어나도 관계 지능 부분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고요. 그것도 영아기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남의 편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상태, 내적, 심리 내적 상태, 정신 내적 수준들, 의식의 상태는 영아기에 고착되어서 평생을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20대, 30대, 40대 올라가도 정신 내적 수준은 딱 영아기 수준에 고착되어서 그 상태로 아내를 바라보고 그 상태로 자식을 바라보고 그 상태로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남편이, 특히 남자들이 심리적으로 영아기에 고착되어서 그렇더라 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영아기의 특성은 자기 중심성이란 말도 들었고, 자기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것들만, 자신의 요구만 계속 외부로 표현을 하지, 상대방의 요구가 뭔지, 상대방의 바람이 뭔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걸 들으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대상관계 이론으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대상관계 심리학자 중에 여성 심리학자 마가렛 말르라는 사람은 심리적 탄생이라는 용어를 써서 유아가 이렇게 부모하고 독립돼가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건데, 최종 단계는 분리개별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 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 때,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시기로 보면 한 2개월 이전까지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한 100일 이전 정도까지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한 100일 이전 정도의 아기는 자폐 상태에 머물러 있다. 즉 자기라는 세계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아기는 오로지 자신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자신의 욕구만 표현을 하는데요. 돌봐주는 양육자, 주양육자, 프라이머리 케어러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요 시기라는 거죠. 자, 이때 아기는 원하기만 하면 되고 바라기만 하면 되고 외부에서 다 알아서 채워주는 그런 것을 희망한다는 사실이고, 이때 이 영아가 느끼는 그 느낌을 The world is my oyster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 상태에 고착된 남편들인 경우는 아내는 자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배고플 때 먹은 걸 챙겨주고, 자고 싶을 때 잠자리 챙겨주고, 섹스하고 싶을 때 응해주고,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대상일 뿐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자폐기란 말을 쓰는데, 그 자폐기는 병리적 자폐기가 아니란 뜻이죠. 유아는, 즉 갓난아기 영아는 정상적 자폐기를 가진다. 그 시기는 자기 속에 갇혀있는 상태로 있다가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인 공생기 단계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생이란 말은 생물학에서 두 개체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이 되죠. 보통 우리가 그 아프리카 누떼들, 들소떼들하고 소 등쪽이 새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소떼가 지나갈 때 찐득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온갖 해충들이 달라붙어서 힘들게 하는데, 소 등쪽이 새가 소 등에 와서 찐득이도 잡아먹고 파리 모기도 잡아주고, 그럼으로써 소는 자기를 귀찮게 하는 해충들을 잡아주니까 고맙고, 소등 쪽이 새는 소등에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좋고, 둘의 관계는 서로가 호환적이고 상호 교류가 되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다라는 뜻이 되죠. 흔히 악어와 악어 사이 얘기도 하잖아요. 악어 이빨 사이에 낀 그 고기 조각들을 새들이 와서 그거를 이렇게 쪼아 먹고, 그러면 악어는 이 사이에 낀 것들을 청소해주는 새가 고맙고, 새 입장에서는 악어 입에서 자기 식량을 해결하는 거니까, 먹이를 해결하는 거니까 좋고, 이런 관계를 공생이라고 그러죠.
공생이란 말은 나라는 개체와 다른 개체가 있다는 뜻인데, 즉 유아는 그 시기가 되면 자기를 돌봐주는 주 양육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챙겨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돌봐줄 사람을 향해서 나를 잘 돌봐달라, 일종의 아부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애교 반응, 즉 미소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생물 쪽에서는 약하고 어리고 이런 존재일수록, 작은 존재일수록 애교가 많다. 주변의 강아지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크기가 작고 귀엽고 이런 연약한 어떤 강아지들일수록 귀엽고 애교가 많습니다. 불독이나 세프트나 이런 큰 맹견들은요, 굳이 그런 애교를 갖지 않습니다. 본인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공생기 시기에 가장 큰 반응은 미소 반응이다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이 살인 미소에 정말 아주 그냥 푹 빠지는 경험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빼 울다가도 다른 사람이 달래면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엄마 여기 있지 하는 순간 울음을 뚝 그치고 미소를 보내줄 때 그 느낌. 그래서 엄마하고 아기의 강한 교류가 형성되는 그 시기를 공생기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남편의 의식 수준, 부부의 의식 수준이 공생기 수준만 와도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것만 조금 깨달아도 꽤 괜찮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잡히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오롯이 본인만을 위한 상태로 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분리개별화. 이건 세퍼레이션, 완전히 분리하는 거고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다. 엄마가 평평하다면 아기는 둥근 개념처럼 완전히 자기만의 세계를 갖게 되는 것,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부부가 분리개별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 부부는 아주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둘이 만나 하나 되는 것이다. 요거는 결혼의 판타지가 만들어 놓은 이상일 뿐이고요. 결혼은 둘이 만나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둘이 만나는 거다라는 게 결혼의 정의가 되는 건데, 이러면 각자의 영역을 다 인정해 줄 수 있고, 나도 내 생각과 느낌이 있다면 이 사람도 생각과 느낌이 있고, 그걸 서로가 교류하고 맞춰보고 조율하고 협상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건강한 부부관계라 그러고요. 이것들이 잘 설정된 것을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유아도 엄마하고 밀착되어 있다가 공생기를 통해서 분리개별화까지 가야 나중에 이 아이가 건강한 개체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리개별화가 못 이루게 되면 이 아이는 뭔가에 집착하게 돼 있더라,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특히 영아기에 고착되어 있는 경우들은 더더욱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나중에 이 접촉의 대상, 고착의 대상에 물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의처증, 의부증 나올 때 이런 것들도 사람에게 고착된 것들이고, 중독에 빠지는 것도 이 초기 단계, 영아기 상태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의 편 성향이 강한 남편일수록 병리적 자폐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라는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대화가 되려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든지, 이 사람이 조금 전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무슨 얘기했어? 라고 되묻는 황당한 결과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자폐기 상태에서 공생기를 거쳐서 분리개별에 가는 것처럼, 심리적 상태도 고착되었다면 그 단계에서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히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뛰어넘어서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자, 해결법에 관해서는 차후에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남의 편이 되는 남편의 이유는 심리적으로 영아기에 고착되었더라, 심리적 자폐기에 해당되는 그 상태에 고착되어 있어서 자기라는 세계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는 게 필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왜 남편은 남의 편일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